안녕하세요. 아이와 소통을 위해서 칭찬 공부법을 알려드리는 황윤입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 기억하세요? 노는 일도 공부다 라는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아이가 부모 앞에서 당당하게 놀 수 있도록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숨어서 부모 눈치 보면서 몰래 놀면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걱정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 방향으로 빠질 위험이 크거든요. 부모가요, 노는 일도 공부처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원도 아끼지 않으면요, 아이는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노는 일에 적용하고 응용하면서 재미있게 창의적으로 노는 아이가 돼요. 오늘날 필요한 인재 중에 하나는 재미있게 창의적으로 놀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양한 직업들이요, 사실은 더 잘 놀고 싶고 더 재미있게 놀고 싶은 욕구에서 발전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놀고 공부하겠다고 아이가 요구할 때 주저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야 다 알죠, 그죠?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요구할 때 부모가 나도 모르게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우, 우리 아이요. 정말 내 말 안 들어요. 화도 내고, 고함도 지르고, 어떤 때는요,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후회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런 비슷한 말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털어놓으시거든요. 저는 거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화내고, 고함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거 왜 할까요? 아이가 아이를 미워해서나 아이를 작정하고 때려 패겠다고 하는 게 아니지요. 말 좀 들으라고 하는 엄마의 어떤 방법이에요. 말을 듣게 하는 엄마의 방법.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화내고 고함 지르고 물건 던지고 이런 걸로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방법을 바꿔야 되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안 바꿔요. 그리고 계속 이 방법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아이와 대화가 끊기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부딪히면 싸우니까. 그러니까 서로 말하지 않고 지내는, 대화가 끊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끊기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자, 보세요. 아니, 어떻게 아이 말을 먼저 들어줘요. 선생님, 제가 힘든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애한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숙제하고 놀아라. 원격 수업 먼저 듣고 놀아라. 그 스마트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이렇게 다 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말을 안 들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요구가 우리 엄마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죠? 그래서 그게 뭐 힘든 거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 힘들지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숙제하고 노는 거, 놀고 싶은데 숙제 먼저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놀고 싶은데, 여러분, 원격 수업이 재밌을까요? 대면 수업은 그나마 나은데, 응? 화상으로 하는 원격 수업은 힘들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노는 거 두 번째로 보류하고 원격 수업 먼저 듣고 해라. 스마트폰 지금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거 멈추라.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떤 거에 그 드라마 막 집중해갖고 보고 있는데 아이나 또 누가 이렇게 심부름 시키고 뭐 좀 갖고라든가 뭐 해보세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 집중 막 몰입하고 있는데 화나잖아요. 아이도 그래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요구하는 거가 마치 힘든 요구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든 요구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할 일이에요. 자,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부모로서 아이 키우는 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집안일 하면서 직장일 동시에 하는 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너무 어려워요. 아이도 그래요. 학생으로서 마땅히 공부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 일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마치 그 대단한 일을 아니라고 여기게끔 엄마가 생각하니까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부모 요구를 먼저 자꾸 강요하게 돼요. 그래, 노는데 숙제하고 놀으라고. 놀아도 좋은데 원격 수업 먼저 듣고 하라고. 이렇게 엄마의 요구를 먼저 하니까 아이가 이게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돼서요? 안 듣게 돼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 숙제 시키려고 한 일이 싸우고 숙제하지 않게 하고 원격 수업 듣게 하려고 한 일이 싸우고 원격 수업 집중해서 못 듣게 만들고 스마트폰을 그만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유, 선생님이 몰라서 그렇지요. 쓸데없는 요구만 한다니까요. 놀고 숙제하겠다고 말은 하는데요.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게임 끝나고 나면 공부하겠다고 하고서 들어가 보면요. 또 게임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 요구를 어떻게 들어줘요? 요구 들어주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을 아이거든요? 그죠? 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속 터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 요구 들어주면 안 된다. 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아이가 놀고 숙제하겠다. 이게 아이가 요구예요. 그죠? 그러면 엄마 놀게 해주면 숙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이는 이 엄마의 힘든 요구, 이 엄마의 힘든 요구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엄마, 내가 놀고 숙제할게요. 엄마 이 게임 마저 끝내고 공부할게요. 아이가 엄마에게 아이가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하고 뭐예요?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10대라. 어려서 그렇다니까요. 어른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 하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게 있지만 아이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 뭐예요? 엄마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공부는 부모 도움 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하려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이가 놀고 숙제하겠다고 최소한 본인이 요구했어.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인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면 아이도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부모가 뭐 하기만 하면, 챙겨주기만 하면. 자, 놀고 왔어. 그런데 아이를 내버려 두면 당연히 10대니까 또 놀지요. 계속 놀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누구야, 이제 아까 놀았으니까 숙제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요. 자기가 말했던 게 있으니까 아이가 쭈삣쭈삣 하면서, 엄마, 할게요. 또는 어때요? 엄마, 이거 조금만 더 놀고 할게요. 그런다고요.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 놀고 아이는 또 잊어버려. 왜? 숙제하기 싫으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엄마가 안 챙기면 자기가 알아서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다 놀았으면 이제 숙제하자 한다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이가 학교를 가려면 또는 아이가 공부하려면 부모가 많은 것을 챙겨줘야 돼요. 밥을 챙겨주고 또 깨워주고 간식과 물도 챙겨주고 준비물도 챙겨주고 입고 갈 옷도 미리 빨아서 챙겨주고 뭐 신발도 더러워지면 깨끗이 빨아서 챙겨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시기는 우리 아이 평생에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 때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고요. 내가 돈을 벌지 않는데도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 때가 전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에게 모든 도움을 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사이가 안 좋은 이런 모순적인 일이 매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서라도 공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가 살아가려면 가정에서 부모가 엄격하게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혼자 서는 순간 험한 세상과 맞닥뜨려야 하니까 누가 부모처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겠어요. 그러니 부모와 함께 살 때에 그 10대, 20대 초반까지 그 학생 시절만큼은 공부할 때에 부모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이러면서 공부해야 험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이 길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올리는 비법은 사이 좋음, 기분 좋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서 여러분이 못 볼 뿐이에요. 그럼 선생님, 맨날 놀기만 하겠다는 아이 요구를 다 들어주면 언제 공부해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맞아요. 놀기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부모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가 놀고 공부하겠다는 아이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고 나면 부모는 잊지 말고 공부를 꼭 챙겨주어야 해요. 아이는요, 노는 일은 스스로 알아서 잘 챙겨요. 그러나 공부를 알아서 스스로 잘 챙기지는 못하거든요. 부모가 챙겨주는 만큼 아이는 공부해요. 부모가 내 요구를 들어주기 때문에 아이도 부모 요구를 들어줘요. 그럼에도 공부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안 챙겨주기 때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쁜 방법으로 챙겨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